미국 경기 우려와 긴축 경계감이 다시 고개를 들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 14.9원 오른 1252.1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MSCI의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CJCGV가 4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라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우 에이리엘이 최대 주주인 대우 하이텍과 비덴트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어부산이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성했다는 소식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미국 경기 우려와 긴축 경계감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미국의 불확실한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확대되며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휴일을 딛고 시작한 우리 시장 안도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그리고 JP모건 CEO의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는 경고 등의 위험 선호 심리가 재차 위축이 되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1%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지난 3거래일 상승을 이어오던 우리 시장은 2660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1조 정도의 의미 있는 수급으로 돌아왔던 외국인,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00억 원 정도 팔았는데요. 환율이 다시 고개를 강하게 들었고요. 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9시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만이 7,9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금속 광물과 섬유의복이 상승을 지켜냈고요. 운수창고와 건설업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건설업 1.9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비금속 광물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27일 미국 GM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북미 시장 진출 시설 투자를 밝혔고요. 또 8조 규모의 미국 종속회사에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공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월부터 꾸준히 저점을 높여오고 있는데요. 오늘 3%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건설업의 하락 가운데 DL건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에서 3%의 강한 빨간불을 지켜냈는데요. 시총 5천억 원의 건설사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조에 가까운 5건의 수주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저점을 딛고 상승을 노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종목들 전체적 움직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켓맵이 전체적으로 파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빨갛게 불을 켜냈고요. LG이노텍 또 SK 등의 빨간불에 상승이 눈에 띕니다. 금융주들도 좀 부진했는데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7분기 연속 사상 최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 3% 정도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가 나온 종목 중에서 시장 대비 선방한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수 유지,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29만 원이니까 그래도 30% 넘게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 광고 시장 성장 둔화 우려는 시기상조다. 비용 부담 감소로 이익 성장률 회복이 전망이 된다. 서서히 매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0.69%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LG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LG는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배당 매력 부각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바이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도 상승한 주가 레벨은 지지될 전망이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LG는 오늘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한 모습을 보였죠. 이어서 선물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 먼저 보시죠. 네, 선물 6월물 1.17%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의 수급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과 기관이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7,900억 원 정도 담아줬네요.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매도 규모를 축소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신증권의 인사이트입니다. 3분기 저평가 업종 종목 중에서도 2022년 실적 개선이 유효한 성장, 수출주가 유망하다며 2022년 이후 코스피 상대 수익률을 봤을 때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등이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도 제시를 했는데 네이버와 LNF, SK하이닉스, 기아, LG이노텍을 언급을 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4분기부터는 경기 침체 가시화가 예상이 돼서 철저히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3분기 강세를 보인 수출주, 구조적 성장주 차익 실현으로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하고 배당주와 방어주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개별 종목으로는 KT, 제일기획, 롯데칠성 그리고 CJ제일제당을 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 정도 하락한 8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9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등락을 거듭하다 흘러내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장 막판 힘을 내며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890선을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만이 물량 방어에 나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560억 그리고 520억 정도 덜어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은 기계장비,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 그리고 하락률 상위 업종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 서비스 업종을 꼽아봤습니다. 오늘 로봇주와 CS 베어링 같은 풍력주들이 기계장비 업종을 끌어올렸습니다. 또 현대사료 등 사료주들이 다시 급등하는 흐름 보이면서 음식료 담배 업종도 상위 업종으로 올라왔고요. 반면 최근 급등했던 위메이드 그룹주들 최근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가운데 대부분의 게임주들도 조정을 면치 못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기계장비 업종, 그중 로봇주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2천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터지며 탄력적인 흐름 보인 우림 PTS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형 M&A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림 PTS는 최근 정부 국책과제로 로봇 정밀 감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나섰고 삼성, 중공업 등과 감속기 개발,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8,22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계장비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외에 삼성물산과 협업을 통해 로봇 사업을 진행한 휴림 로봇도 24%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외 해성 TPC, 이렌시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관련 로봇주들도 시장에서 함께 부각됐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맵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LNF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것은 위메이드입니다. 5%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죠.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약세로 마감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오르면서 급등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1249원까지 올라가면서 1250원 돌파 테스트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키워가며 14.9원 오른 1252.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회동의 여파로 해석이 되는데요. NH선물 김승혁 연구원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6월과 7월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에 대한 달러 강세 베팅이 다시 유효해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시장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또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매수 또는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2,700선과 멀어졌는데요.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변동성 장세의 현금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할지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MSCI 리밸런싱에 맞춰 외국인이 지난 4거래일 1조 넘는 매수세를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매 환경을 점검하고 수급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도 경제와 긴축 우려로 하락한 미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또 2,700선과 좀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 시에 매수에 좀 기회를 가져야 할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지점장님께 먼저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속 시원하게 여기서 무조건 사자,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화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여기서 매수 구간도 저가 매수 분할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수는 현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할 것 같고요. 지난 5월달, 지난달이죠. 바로 얼마 전인데 5월에 2,500선까지 하락을 했었죠. 시장에서. 근데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지 않고 다시 또 1,250원대 그 아래로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특히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피크아웃을 지나서 이제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동안에 미국의 연준이 빅 스텝이 아니고 이제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차근차근 시간을 좀 두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오히려 인플레 이후에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되는 그런 우려감,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중요한 6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 지나면 하반기로 갈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변동성이 있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이고 글로벌 증시도 박스권 장세, 이제 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변동성 확대 그리고 기업 실적 그리고 또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2,500선에 대한 하방은 좀 견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2,600에서 중심으로 2,800선까지의 박스권이 전망되고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들은 저가 분할 매수 그런 걸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2,600에서 2,800선 사이의 박스권 장세 그리고 종목에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재모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지점장님과 이제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난 3월부터 해서 박스권 이야기했을 때 지수 이제 하단을 2,500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단을 2,800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2,600선에서 좁은 어떤 박스권을 계속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상방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방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에 가까워질수록 제가 볼 때는 현금을 이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좀 올랐다 싶으면은 매도를 좀 해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수가 좀 강하게 내려가서 2,500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0선 가까이 왔을 때는 주식에 대한 비중 오히려 늘려가는 박스권 매매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수는 저는 당분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일단 최소 한 3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시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3,000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3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박스권 매매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30일 외국인이 1조 이상 순매수해서 연속적으로 좀 강하게 매수해 주길 기대했지만 지금 보시면 수급이 외국인들은 오늘 8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잘 보시면 기관이 나름대로 지수가 하방일 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올랐다 싶으면은 매도로 바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지수 자체만 놓고 볼 때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양대 큰손 외국인 기관이 지금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지금 하방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매매 전략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박스권 장세를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하단에 다가섰을 때 2,600선 전으로 움직이지만 2,500선을 이제 하단으로 보셨어요. 하단으로 갈 때는 조금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상단에 접근을 할 때 2,60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기관에서 금융투자도 오늘은 좀 매도로 좀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힌트를 주신다면 지점장님 어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뭐 저 PER, 뭐 저 PBR 또는 뭐 실적 개선주,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투자자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무엇보다도 시장에 아무래도 섹터 관심주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이녹스라고 있거든요. 그 네. 자회사 TRS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녹스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리오프닝 입니다. 뭐 엔터 여행 오늘도 여행에 대한 그런 제 주변에 뭐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해외 여행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본의 엔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뷰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용기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대한 부분들과 특히 헬스케어는 제가 오늘 그 점심 미팅을 그 보로노이라고 이번 달에 그 기업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이 있죠. 보로노이라고 오늘 미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헬스케어 신약 개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을 미뤄왔다가 이제 상장을 다시 한번 또 재개하면서 IPO 시장도 좀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번 달은 미국의 아스코와 그리고 바이오 US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헬스케어 행사가 글로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급이 비어 있다. 그래서 빈집털이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요. 누군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모멘텀이 됐을 때 주가가 좀 효과가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스코 그리고 바이오 USA 등 이렇게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을 것이다. 지금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재모 대표님은 어떤 섹터 좀 보시나요? 네, 저도 일단 뭐 다양한 섹터 중에서 특징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향후에 올라갈 만한 섹터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결국에는 숲보다 나무를 봐야 되는 것들이고 개별 기업에 더 집중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들인데 일단 이번 달만 하더라도 6월 달에 아마 누리호 발사 그래서 아마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가 또 바람이 분명히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몰리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있을 누리호 발사 이런 것 관련돼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이런 대기업들도 있겠지만 제노코라든지 아마 중소기업들이 주가는 아마 변동성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보시면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수소는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 8월 달에 많은 이벤트가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에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이슈나 다음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사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그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앞서 지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이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쉽게 말하면 안 가고 있고 무언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하기 매우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 놨다가 무언가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을 때 아마 그럴 때는 매도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짤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정에 따른 모멘텀을 기대한다. 누리호 발사로 우주항공, 특히 제노코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 섹터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지난 사거래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에 좀 나서면서 다시 좀 바이코리아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각에서 또 봤을 때는 MSCI 리밸런싱에 앞서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온 영향도 크다라고 하던데 단기 매수 성격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좀 변화가 됐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한국은 일본, 뭐 중국, 대만, 뭐 홍콩 아니면 뭐 더 넓게 보면 뭐 더 크게 본다면 하나의 그 나라도 섹터가 될 수 있고요. 한국이 그 중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공급망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유동성 물은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유동성은 반면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돈을 빼기가 쉬운 뭐 흔한 말로 ATM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외국인 입장에서 계속 돈을 뺐고 근데 향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 이런 환율에 대한 이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느냐 특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과 또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굳이 뭐 계속 돈을 빼면서까지 지분율을 낮추고 또 그리고 향후에 다시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시장이 지금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1분기까지는 좋게 나왔는데 2분기, 3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좀 크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번에 MSCI 뭐 영향은 제가 볼 땐 크게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31일에 이제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뭐 5천억 이상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볼 때는 그날 하루에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향후 어떤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 외국인 영향에 큰 어떻게 변수를 줄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놓고 봐도요. 이번에 편입된 종목이 이제 현대중공업 통상적으로 한 서너 종목씩 뭐 들어가고 빠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편출 종목은 없었습니다. 예상된 종목이 뭐 시젠, SK텔레콤,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빠지진 않았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편입된 종목만 현대중공업 쪽이고 현대중공업도 자금 유입 금액이 한 1,500억.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수에 영향을 준다. 아메리 이런 건 없을 것 같으로 이런 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중 상향 의견이 담긴 종목은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나 삼성생명, LG,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비중을 어떻게 보면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건데 역시나 이들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비중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볼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MSCI 어떤 리밸런싱 이거는 지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게 큰 변화도 없었고 금액 자체에서도 뭐 1,500억 정도는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데이 핫 이슈 변동성 장세 공략 포인트와 또 외국인의 향후 행보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슈국 종목톡에서 주도주와 향후 유망주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이 환율이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죠. 다시 1,250원대로 올라간 가운데 양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 가운데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인 건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과 코덱스 인버스고요. 좀 부진했던 흐름을 보였던 건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드 환해지 상품과 코덱스 은행입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간 1일부터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공식적으로 돌입합니다. 여기에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달러와 강세 베팅에 대한 역내외 달러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키움 자산운용의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이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코덱스 인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휴장으로 쉬어갈 때 미증시는 연일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를 피해가진 못한 채 코스피 1%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상품들이 상승률 상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인버스가 1%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연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드 환해지 상품이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7월물 WTI가 2% 가까이 내리면서 이 상품의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4% 하락하면서 5,7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은 코덱스 은행입니다. 오늘 하반기에는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3%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코덱스 은행 안에 들어있는 은행주 모두 하락하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해 2.5%의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 대부분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0.16%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엔화 약세는 다수의 수출 관련주로 구성된 일본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음에도 1달러에 130엔 정도의 엔저 현상이 추가 하락을 저지하고 하방을 지지한 모습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 후 강보합까지 올라왔지만 동세 해제에도 별다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만 가권지수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세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15분 미국 5월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정부 데이터보다 이틀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농업 부분 고용에 대한 좋은 예측치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P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1위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7만전자의 염원을 담아서 개인은 이 파란불 켜내는 날 포트폴리오 속에 담았습니다. 다음 삼성전기 좀 체크해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 50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장과 카메라 모듈 사업을 통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은 저가 매력이 있다고 보면서 포트폴리오 속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보시면요. 순매도 1위 종목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동종업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냈는데요. 오늘도 파란불
밝혀낸 가운데 개인은 지난주 50주 신저가를 기록한 후 반등을 보일 때 4거래일 연속 강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던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과 OCI도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상승을 이끌었고요. 개인은 오를 때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담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LNF 보시면 2,226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1위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내에서 대주전자재료도 함께 담고 있고요. 4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무벡스 체크해 보시면 이 현대그룹의 물류 자동화 계열사입니다. 지난 25일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내 물류 솔루션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장중 25%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거래량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면요. 1위에 있는 이 PNT 요즘 정말 힘이 좋은데요. 연일 50주 신고가를 새로 써내고 있습니다. 5월 중순 45,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62,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9거래일 연속 팔고 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셀트리온헬스케어나 HLB 같은 바이오, 카카오게임즈나 넥슨게임즈 같은 게임주들도 눈에 잡힌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 최성환 지점장, 이재모 대표와 함께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두 분의 유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태양광이나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한화그룹의 미래 산업 분야 투자 계획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화솔루션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강점 그리고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지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EU 27개국이죠. EU의 27개국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유를 약 90% 올해 말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안보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후 변화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는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별개로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2030년까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또 글로벌 시장의 또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EU의 27개국의 어떤 그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와 맞물리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을 하고 있는 이 태양광 쪽에 대한 이 한화솔루션 부분도 이렇게 되면 연평균 태양광 시장 가치도 가장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연평균 약 16.9% 성장을 가파르게 할 것이라는 또 시장 전망이 또 플러스가 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지금 55,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생에너지는 약간은 뉴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발표 그리고 여기에 기후 변화까지 합쳐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뉴스 체크 잘 하자고 또 언급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주전자 재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2차 전지의 조정 흐름과 함께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고점이 10만 2,100원인데 현재 8만 6천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접근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항상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전기차 소재 부분에 대한 성장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최초로 만든 업체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세 번째로 만든 기업입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는 결국 흑연 음극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왜 주목해야 되냐면 결국 전기차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전했을 때 멀리 가야 되고요. 그리고 충전하고 방전 이 시간도 좀 줄여야 되는데 특히 충전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때 이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의 흑연 음극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쓸 거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무언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중화가 안 된 것뿐이지 지금 여전히 이거는 계속 기술 개발해 나가면서 꾸준히 우리가 잘 만들 경우에 당연히 좋은 제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기대되는 것들은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게 있습니다. 미국 쪽에 얼티엄 셀즈라고 있는데 지금 이 얼티엄 셀즈의 미국 공장에서 올해 연말 정도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만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일단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한 500억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튼 생산은 지금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일단 증설 계획을 최근에 좀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2025년까지 공장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년 앞당겨가지고 24년까지 일단은 공장을 준공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음극재 생산 캐파를 2만 톤까지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보시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9천억까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소재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고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된 전기차 모델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실리콘 음극재가 그 포르쉐 모델의 타이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저변 확대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폭스바겐이나 뭐 테슬라, 애플카 이런 쪽도 지금 보시면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아마 더 많이 사용이 되면서 자동차 모델도 라인업이 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자사주 취득 공시란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5월 19일에 공시를 했는데 100억 정도 일단 매수한다. 결국 주가 지금 하방을 좀 받쳐주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나름대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 안정을 좀 우리가 취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소재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고 앞으로 이제 자사주 취득 같은 이런 좀 적극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고 또 라인업도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캐파 같은 경우에도 좋은 뉴스가 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모비스를 한번 볼 텐데요. 현대모비스가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익 성장성을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좀 핫한 쪽은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쪽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차 쪽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차 가격이 올랐는데, 근데 국내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예를 들면 그런 대리점의 직원들이 할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은 올랐는데 예전에는 할인해서 판매를 했다면 이런 것도 없이 팔아도 이미 대기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신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반면에 공급을 많이 늘리고 싶지만 자동차 반도체 쪽에 대한 그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많이 못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신차 가격이 오르고 매출 전기차나 SUV 그런 제품 자동차의 믹스와 함께 환율도 올라서 매출은 늘었지만 원부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실적 수익성은 좀 악화됐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Q입니다. Q.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얘는 부품 회사잖아요. 판매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회사는 Q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랑은 약간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생산 차질이 하반기에 개선이 될 것이냐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생산 차질이 완화가 된다면 당연히 실적 개선도 될 거고 주가도 지금 PBR 기준으로 0.5배 정도 수준이니까 주가도 당연히 반응을 할 것입니다. 단지
하반기에 가서도 이런 공급망 해소나 이런 게 해소가 안 된다면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하나금융투자 목표 주가 지금 28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 초반 정도 하니까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생산 차질 개선 여부에 좀 집중을 해보자 자동차 판매량 증가 추이를 잘 봐야 된다는 분석 주셨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로 이번에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냐 은행이냐의 논란, 또 밸류에이션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반전 트리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향후 어떻게 투자자들이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짧게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지금 성장주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 내용을 잘 보시면 기존 은행하고 제가 볼 때는 큰 차별성은 없습니다. 반전 트리거는 역시 많은 상품을 내놔야 됩니다. 대출 상품.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들을 지금 6월달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언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실적 측면에서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은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1분기 실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추정했던 컨센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더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PER 기준으로 볼 때는 59배 정도 받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을 잘 보시면은 뭐 KB가 4.9배, 기업은행이 3배 정도,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4배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하고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사업 내용과 비교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굉장히 비싸니까 올라갈 만한 요인은 제가 볼 때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지금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도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보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주보다는 기존의 은행과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는 게 좋은데 PER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유망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점장님의 유망주부터 들어볼까요?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돌아올까, 기관도 돌아올까 이런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실적이라는 표현을 드렸었고요. 결국엔 실적은 좋고 성장성이 플러스되어 있다라면 긍정적인 모멘텀일 건데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진입장벽,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자가 없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겠죠. 이 넥스틴은 그런 관점에서 국내 유일 반도체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 개발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출액이 1,060억 원, 영업이익이 480억 원인데 거의 마진, OP 마진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런 회사가 IT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여긴 장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국내 유일하고 두 번째, 지금 미중 갈등이 있으면서 미국산 제품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안으로 넥스틴 제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가 보면 이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주 잔고가 수주 금액이 635억 원으로 작년 매출 570억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세 번째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바이든이 반도체 쪽 삼성전자를 왔잖아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왔고, 반도체 국내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인텔과 함께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검사 결과가 6월달, 이번 달 2분기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상상인증권 목표 주가 96,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거의 독점할 수 있는 종목 넥스틴을 가져오셨는데요. 최근 주가가 7만 원대로 올라섰어요. 목표 주가 그럼 96,000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면 1조 원을 이제 수준에서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이게 1차 목표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원 이후에는 그 이상의 이제 목표가를 상향할 것으로, 그러니까 10만 원대가 되겠죠. 그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1차, 올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원, 주가는 9만 6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수준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총 1조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 9만 6천 원, 향후에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모 대표의 유망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은 ST팜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 그다음에 CDMO, 위탁 개발이나 위탁 생산 이거를 좀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핵심 원료가 되겠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여기에 일단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보시면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까지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 의약품 매출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동사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면서 수요에 지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계획을 보시면 2021년 연말 보시면은 2.0몰 정도에서 22년 4분기에는 6.3몰로 3.2배수 증가를 좀 합니다. 일단 1공장 준공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해서 13월까지 증가를 합니다. 21년 대비했을 때 한 7배 이상 생산 캐파를 확대를 좀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장까지 준공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생산 어떤 캐파 계획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글로벌 3위 수준인데요. 일단은 1공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더 규모를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포인트는 19년도 인수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CRO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원래는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작년부터 흑자로 좀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올해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는 신규 법인을 좀 하나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업이 향후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좀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22년도 매출액은 2,100억, 영업이익은 180억까지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매출액은 30% 이상, 영업이익은 170% 이상. 그러니까 매출액 때보다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이익 규모가 크진 않아서 그렇지만 전년도 적자 대비했을 때 올해 흑자 전환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익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은 짧게 보면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은 작년에 비해 뭐 크게 상승을 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15만 원까지는 큰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15만 원을 한번 찍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손절가는 지금 시장 저점이 보니까 한 9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저점 부근인 9만 원을 손절가로 잡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ST팜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 15만 원 목표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교보증권 지점장 그리고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내일 4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